전 세계가 전기차로 금세 도배될 것처럼 호들갑 떨던 시기가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가 전기차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던 한국 배터리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수익성 붕괴, 주가 폭락까지. 하지만 과연 이대로 끝일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 2차전지 3사의 주가와 실적이 왜 이 지경인지 알아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배터리 3사의 위기 배경을 간략하게 돌아보고 본격적으로 NCM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반전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를 모두 합한 글로벌 점유율은 2024년 1분기 기준 18.7%, 전년 대비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2사는 무려 58.8%를 차지하고 있고, CATL 단독 점유율만 37.9%,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참혹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0.8%, 삼성 SDI는 3.3%, SKEO는 4.4%, 적자 행진과 시장 점유율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격 경쟁력 열세. CATL의 NCM523 배터리는 1kW시당 단가가 75달러인 반면에 한국산은 최대 110달러에 달해 25%에서 30%더 비쌉니다. CATL은 원재료부터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원가를 낮췄고, 한국은 여전히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원가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기업이 강점이 있는 LFP 배터리를 적극 채용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CATL 순이익 2조 7천억 원, BYD 순이익 약 1조 8천억 원.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IRA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830억 원의 적자, 삼성 SDI는 4,341억 원의 영업손실, SKEO는 2,993억 원의 영업손실을 공시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익성 격차도 문제지만, 이러한 적자 행진이 계속된다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3원계 배터리에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원계 배터리에 왜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EU는 배터리 패스포트를 시행합니다. 배터리의 생산, 사용, 재활용 전 과정을 추적하고 친환경을 평가하게 됩니다. 재활용 가치 측면에서 NCM 배터리는 kW시당 68달러, 순이익 50달러로 LFP보다 확실히 우위입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양산되면 재활용성이 우수한 3원계 배터리가 보다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 보셨나요?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미래의 로봇, 드론, UAM 등 고부가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3원계 배터리는 고밀도 경량화의 강점이 있어 이러한 고부가 응용 시장에 적합합니다. 삼성 SDI의 62A시의 NCM 배터리는 고작 0.98kg에 불과한데, LMFP는 그보다 1.4배 더 무겁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질수록 3원계 배터리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3원계 배터리가 가진 명확한 성능 우위는 강력한 해자이자 보루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온 성능, 주행거리, 충전 속도에서 태생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NCM은 포시 충전 시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지만, LFP는 이보다 훨씬 긴 충전 시간이 소요되고, 미래에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장거리 운행 환경에서 NCM 배터리는 여전히 우위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저가라는 점과 함께 화재 안전성 면에서 LFP 배터리가 장점이 있었죠. 그러나 3원계도 양극재 코팅, 세라믹 분리막, 실리콘 응급제 등으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있고, 셀 내부 열폭주를 방지하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BMS 고도화, 자동 진압 시스템,
열전이 차단 설계, 그리고 글로벌 안전기준 강화는 NCM의 약점이던 안전성을 보완해줄 핵심 열쇠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고니켈화는 고가이자 조달 안정성이 극히 떨어지는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면서 고에너지 밀도와 저비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니켈 전략으로 양극재 원가 15% 절감을 발표했고, 단결정 도핑 기술로 수명과 안전성도 확보하여 삼원계 배터리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재 공급망을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4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면 연간 2억에서 2억 2천만 톤씩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니켈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니켈 가격은 2022년 평균 가격 대비 40% 하락한 상황입니다. 더욱 2030년까지 전체 니켈 수의 30%가 재활용 니켈로 대체될 전망이라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니켈 생산량 증가와 함께 니켈 가격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미래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원계, 즉 NCM 양극재가 자리 잡고 있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모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양산 공정 경쟁에서도 선두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 특허의 48.6%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특허 장벽은 존재하지만, 한국은 이를 넘어설 고밀도 설계와 양산 공정 등 기술적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원계 배터리의 장점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이익을 내면서 생존해 있어야겠죠? 한국 배터리 3사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시장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북미 의존도가 40%에 달하는데, IRA 리스크를 대비해 인도, 동남아, 유럽 등으로 시장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국 배터리 3사는 생존을 위해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무엇보다 저가 배터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3사는 CATL의 LFP 배터리에 대응하여 LFP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도 착착 진행 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작으로 LFP 배터리 양산이 시작되는 올해는 중국 기업과 LFP 배터리에서도 정면 승부를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렴하면서도 LFP보다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킨 CATL의 M3P 배터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M3P 대비 에너지 밀도가 20%가 높은 고전압 미드니켈을 개발하면서 2차전을 착착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저가 배터리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중국으로부터 무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튬보다 지구상에 440배 풍부하다는 나트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싸다는 LFP 배터리보다도 1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 열폭주 위험은 더 낮고 영하 40도씨에서도 용량이 90% 이상을 유지하는 저온 성능까지 갖춘 배터리, 상온에서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고 5분 충전 시 520km를 주행하는 괴물 배터리, 바로 CATL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등장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를 뒤쫓기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까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성 SDI, SK온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CATL이 주장하는 스펙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저가 배터리를 대비하여 열심히 LFP며 미드니켈 배터리까지 정말 숨가쁘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LFP보다 훨씬 저가의 여러 기술적 장점까지 보유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올해 CATL이 상용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당분간은 한국 배터리 3사가 저가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기에 애를 먹을 듯합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 현재까지 완벽한 배터리란 없습니다. 삼원계 대비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수명, 더 큰 부피와 무게, 낮은 전압과 비싼 음극 소재 등 단점도 분명하기에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를 위협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밀도 삼원계 배터리가 꽃을 피우기 전에 글로벌 2차 전지 점유율을 유지 또는 회복하면서 적자를 만회하고 버텨야 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만 극복해내야 합니다.
저가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냥 고가 고사양 배터리만 만들면 되지 뭐 라고 치부할 게 아닙니다. 내연 기관차에 비해 훨씬 비싼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ESS 시장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가 배터리라고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닙니다. 저가 배터리도 기술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월등한 기술력은 가격 경쟁력도 이겨냅니다. 이런 점 때문에 LFP로 저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더니 M3P의 나트륨 배터리까지 출시하고 NCM 배터리에서도 유럽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이더니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최근 홍콩 증시 상장에 성공하여 자금력까지 강하게 받쳐주게 된 CATL을 이겨내는 일은 참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희망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암울한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되어버렸네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NCM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배터리 3사는 절치부심하며 반등을 꿈꾸고 있습니다. 재활용 인프라 선점, 전고체 시너지 확보, 원자재 안보 강화, 고부가 응용 시장 진출, 정책 연계 전략 강화, 신소재 혁신 가속화, AI 기반 생산 최적화까지 7가지 전략이 함께 맞물려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한국 2차전지 산업은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전에 생존하고 있어야 할 테고 3원계 배터리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산학연의 치열한 협력과 함께 정부의 뒷받침도 더욱 절실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술, 정책, 공급망을 총체적으로 혁신해낸다면 여전히 고스펙 NCM 배터리의 강점이 있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반전 드라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저력이 결국에는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성공적인 전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